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양시 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들어서 개면에 벌써 3월 중순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요. 그래서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또 우리 의원님들 하여튼 이 3월 달에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또 회의에 참석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월 2일 장명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같은 날 이재현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호계 온천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호계 온천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진기 위원님께서 앉은 좌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지를 좀 찾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진기 의원입니다. 장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최병일, 김도연, 이동훈, 박준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침입 범죄와 범죄 예방 시설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범죄 취약계층에게 방범문과 방범창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 및 안전한 도시 분위기 구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에서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및 범죄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침입 범죄, 범죄 예방 시설 등의 정의와 범죄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좌석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와 윤경수, 김정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여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 사업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정비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는 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구역 내에 접한 4면이 도로 중 2면이 도로 폭이 8m 이상의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물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호계 온천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 청취권에 대해 김현호 도시 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욱입니다. 의안번호 131번 호계 온천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 온천 주변지구는 2013년 2월 최초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었고 2019년 3월 사업 시행 인가된 후 2021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지상층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해 정비계획 변경안은 대상지를 관통하고 있는 보차 혼용 통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조성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근본 시의회 의견을 정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단지 내 폭은 8m의 보차 혼용 통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향후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폭은 6m의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도시설계 용역사인 주식회사 이너시티 김상호 상무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호계 온천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 청취권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주식회사 이너디스 김상호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너시티 김상호 상무라고 합니다. 호계 온천 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비사업 개요, 추진경위, 정비계획 변경안, 건축계획안, 관련 부서 협의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입니다. 명칭은 호계 온천 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안구 호계 2동 915번지 일원으로 경수대로와 시민대로와 접해 있는 구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면적은 39,751.1제곱미터입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건축계획은 총 1,011세대로 총 동수는 10개 동, 층수는 최고 36층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본 정비계획 변경 사유로는 대상지를 관통하고 있는 보차 혼용 통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조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3년도에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2014년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근본 변경하고자 하는 보차 혼용 통로 계획이 2018년도에 정비 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2019년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2020년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었고 현재 2021년부터 공사 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정비 계획 변경안이 조합으로부터 이제 신청이 됐고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2월 달에 주민 서면 통보, 그리고 2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 공람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현재 관통하고 있는 보차 혼용 통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일한 정비 계획 변경 사항이고요. 토지용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토지용 계획은 공동주택 용지, 기반 시설은 도로,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존치 용지가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지용 계획도입니다. 토지용 계획 도면상에는 변동이 없고요. 당초에 공공보행 통로 한 개소 그리고 보차 혼용 통로 한 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보차 혼용 통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본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대진의 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공공보행 통로 한 개소 그리고 보차 혼용 통로 한 개소가 계획되어 있던 것을 공공보행 통로 두 개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북측 시민대로에서 이어지는 주 보행 출입구와 남측 도로가 연결되는 동선에 폭언 6m의 공공보행 통로를 2개소 확보하여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도면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공공보행 통로 한 개소, 보차 혼용 통로 한 개소를 공공보행 통로 2개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보차 혼용 통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는 사항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계획안에는 현재 주용도는 공동주택이고요. 세대수는 총 1011세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19%, 용적률은 299.38%입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7층입니다. 이 건축 계획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설계안이고요. 추후에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때 일부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건축 배치도입니다. 다른 변동 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보차 혼용 통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는 일부 세부적인 적용 계획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교통처리 계획도 또한 이제 공공보행 통로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추후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이후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별다른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주택가, 건축가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도로과에서 이제 보차 혼용 통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구역 내 보차 혼용 통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구역 인접 거주자 등 이해 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보차 혼용 통로는 호계 홈타운 민원에 의해 당초 공공보행 통로에서 보차 혼용 통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고자 하며 당초 민원자인 호계 홈타운과 해당 정비사업조합과는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원만한 협의 그리고 합의서가 작성됐다라고 조치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기타 이제 철도교통과에서는 향후 이제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교통영향 추후 교통영향 평가 변경 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4월달 다음 달에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시비를 통해서 최종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은 202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상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전문의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종훈입니다.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 및 호계 온천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한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범죄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 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도시 안양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에 의하면 범죄 예방 시설 중 세대 창문에 설치하는 방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 취약 계층에 대하여 경찰서 협의를 거쳐 범죄 예방 시설의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건축물 최고 층수 제한으로 인한 재개발 사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려 특례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어 최고 층수 완화를 통하여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당초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층수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가로구역 규모 및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도내 시군 조례를 보면 경기도 및 성남, 부천, 시흥시는 층수 제한 조문을 삭제한 반면에 그 외 7개 시에서는 아직까지 15층 이하의 층수 규정이 존치 중에 있습니다. 근본 조례 제정안은 무작정 층수 제한을 삭제할 경우 고층 건축물이 건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난이 예상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는 바 단서 조항으로 8m 이상의 도로가 2면 이상 접할 경우 층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사항으로 근본 개정안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높여 효과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호계 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입니다. 본 사업은 호계 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1단의 대지 내에 관통하는 보차 혼용 도로를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의 주민 공람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당초 보차 혼용 도로에서 공공보행 통로로의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민원 발생을 우려하였으나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를 마침에 따라 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보행통로 설치 이후 보행에 따른 이웃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입주민과 이웃 주민 간의 보행상의 기본적 준수사항을 사전 홍보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주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이 있다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지영 의원입니다. 네, 도시재생과 이정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말 그대로 그 범죄 예방을 위한 그 건축 기준이나 이제 네.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들, 또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접근성, 그 자연적 감시, 뭐 영역성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그 조례를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라고 마련했습니다. 네, 이 도시 디자인은 그럼 공공의 영역인가요? 사적인 영역인가요? 공공의 성격이 큽니다. 공공의 성격이 크죠. 일단 이 범죄 예방 시설물 조례인데요. 이게 포함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범죄 예방 시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연적 감시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시설이라는 것보다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조경 부분이 너무 밀집되고 너무 높게 됐거나 했을 때 자연적 감시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 눈높이 정도 또는 여러 곳에서 감시하고 노출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반사 거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빌라나 아파트 같은데 도시가스가 있을 경우에 함부로 이제 침입자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네. 그런 방지하기 위한 가시, 철망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위한 뭐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이나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예.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있었나요? 사실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뭐 별도로 지원했었던 적은 없고요. 네. 요번에 이제 장명희 위원께서 네. 이제 조례 개정을 안을 마련해서 네. 범죄 취약계층에게 광범창 등 광범 시설물, 침입 방지 시설물을 지원하는 시설을 마련을 해서 이번에 상정이 된 걸로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의원님이 좋은 내용을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요. 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 기존 조례를 봤을 때 그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라는 것이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셉테드라고 하죠, 요즘에. 네. 근데 이게 이제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기법인데 공적인 영역을 이렇게 담아내야 하는 조례 안에 네. 이런 사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담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저희 시에서는 한 3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양 이동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사실 이런 부분도 범죄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범창이나 뭐 방범창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네.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이 네. 됩니다. 네, 범죄 예방 시설물 지원은 타당하고 그 취지는 옳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이것을 이 조례에 담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따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뭐 건축가나 이런 또 보니까 자치경찰 사무조례 지원 조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담아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음, 아마 여기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또 네. 우리 저기 디자인 보좌관이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했는데 네. 거기에 담을 마땅한 조례가 없어서 음, 이렇게 한 걸로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셉테드 개념을 아까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이제 셉테드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가 범죄 예방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셉테드와 유형별 범죄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CCTV와 그리고 이런 뭐 방범창이나 이런 시설물의 확충으로 셉테드를 오해하고 확산 적용하는 것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셉테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범죄 예방책보다는 특정 지역의 환경적 패턴과 그리고 국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환경 요인들을 조작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약간 후퇴시킬 수 있는 조례라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하고 싶은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담아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례 제목이죠. 네. 이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및 범죄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지금 조례 안까지 제목까지 개정안으로 내셨는데요. 이 제목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일부 타당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조재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보하지 마시고 이동훈 의원님 말씀하고 싶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진기 의원님 혹시나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스처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최진기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네, 최진기 의원입니다. 거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한 조례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김동근 과장님. 네,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예, 그래요. 이정모 도시주택 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아마 7월인가요? 그때 이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자. 네, 8월 2일자로 예. 법이 바뀌었는데 경기도는 그 다음에 조례를 또 언제 바꿨죠? 경기도에서 층수를 삭제한 내용. 21년도 7월 14일자 바꿨습니다. 21년 7월. 네. 법보다 먼저 바뀌었네요. 네. 안양시가 그러면은 21년 7월, 22년 8월 바뀌었는데 안양시가 이렇게 좀 늦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완화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동 내지 두 동 정도가 이제 고층이 되면은 주변 분들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이 원장님께서 이 생각을 하셔서 발의하신다고 해서 늦어졌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2종 그러니까 현행법상 현행 조례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이 15층 이하로 한다. 현행 조례가 그렇습니다. 네, 현행 조례가 그런데 예, 예. 근데 15층 이하지만 4면 중 2면의 도로 폭이 8m 이상이면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네. 이게 약간 좀 어색한 부분 같은데 네. 내용은 좀 검토를
하시는데 별로 예, 예.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셨나요? 특별히 원칙상으로는 15층 이하고 단서를 달아서 이제 도로가 2면 이상이 각각 8m가 될 때에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큰 문맥상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이제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예, 예. 좀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지역들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우리 시 전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전체 구역 면적 약 8%에 해당하는데 그를 전체를 한번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66개가 나오는데 블록 개수가 그 중에 80%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80여 개. 예,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사업의 구역을 조금씩 달리하면 개수는 좀 달라지는데 대략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해봤을 땐 그 정도입니다. 현행법상 저희 안양시에서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최대 몇 층까지 가능한가요? 15층입니다. 최대 안양시 15층. 아파트를 이제 빈집법에 의해서 짓는 경우에는 15층입니다. 안양시 조례에서는 현행 15층. 그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 빈집 이 법에 따라서 소규모 이종 주거- 일반 주거 지역이 일반적으로 15층. 15층이 최대인데 예, 예. 이 개정을 통해서 이제 층수가 늘어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8m 이상의 두 면이 접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요 사업으로 요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좀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에 좀 예, 예. 활기가 좀 활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부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우리 존경하는 최진규 의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체 사업구역의 80% 정도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예. 그 우리가 이제 도로를 하면 네, 차도 플러스 인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그 우리가 소방도로라는 예. 표현을 쓰는데 예, 예. 안양시의 대부분의 도로는 예. 도로 플러스 인도까지 치면 8m 안 되는 도로가 많지는 않죠. 그게 한 이종에서 살펴봤을 때 한 20%가 남아 있는 겁니다. 20%는 그래도 남아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그 4면 중에 2면이 접해야 된다. 8m 이상으로. 8m 이상으로. 4면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못 합니다. 아, 4면이 안 되면 예. 그래서 신설을 계획하면 뭐 가능합니다. 3면이 이제 한쪽으로 뭐 그 옹벽이 있다거나 네, 해서 3면인 경우는 이게 가로주택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옹벽 밑으로 음.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수립하면 가능합니다. 신설 도로를. 이게 이제 조례가 공포가 되고 네.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예, 예. 이게 언제쯤부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곧바로 뭐 붙이기가 특별한 사항이 없이 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부칙은 없죠. 예, 예. 그러면 진행 중이거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네. 접수된 그 가로주택 사업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아주 행정 절차 진행된 게 한 건이 없기 진행 때문에 중인 것은 네. 그 몇 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연번 부여라고 자기들끼리 해보겠다라고 접수된 게 23건인데 예. 그중에 22건이 2개 이상 다 접해 있고 네. 한 개 단지만 안 접해 있고 지금 연번 부여를 이제 자기들 동의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네.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적용되는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구비 서류가 다 완벽하게 돼서 지금 시에 접수된 게 몇 건이냐?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예. 아, 추진 중인 것만 네, 있고. 예, 예. 그거 당연히 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접수된 것도 해당이 되느냐 안 예, 예, 되느냐. 아직은 예.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최진규 의원께서 앞에다 하셨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뭐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게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의 일조권이라든가 예, 예. 또 조망권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남아 있을 수 있다.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을 잘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네, 되는 예, 그런 숙제는 또 안고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방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은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뭐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호계 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뭐 내용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또 뭐 팀장님,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양측이 협의를 잘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늦은 감이 없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과장님, 이제 합의각서 같은 거를 체결을 했나요? 네,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했어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됐어요? 조합 측과 충분한 협의를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했고 네. 마지막에 아마 그 합의각서까지 작성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행이 될 걸로 음. 네, 그렇게 알고 이제 있습니다. 합의각서가 체결이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네. 문제는 지금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금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됐잖아요. 네. 합의 주체가 다 바뀌었을 때 훗날 합의 주체가 바뀌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합의각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네. 문서로서 음. 그렇게 좀 명확히 하고자 음. 이렇게 지금 체결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뭐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다가 많은 기간이 흐른 다음에 분명히 민원 발생 요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뭐 의회 의견 청취 더 나아가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반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문제의 소진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측에서 뭐 이렇게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나 조합에서 추진을 했지만 나중에 입주가 되고 나서 입주한 주민들의 의견이 목소리가 커지면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저희 시에서 어떤 행정 지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주지를 계속 시켜 주셔야 돼요. 네, 양쪽에 다.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술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은경택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덧붙여서 사실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 공공 보행 통로였는데 현대홈타운의 그 민원으로 인해서 보차 혼용도로로 또 변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공공 보행 통로로 또 변경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이제 민원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런 민원 해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어느 편을 들어서 말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명분과 또 시민의 안전에 더 우선해서 적극적인 행정과 어떤 그런 조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때그때 따라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합의를 이뤄서 이렇게 또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했다고 하니 다행이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늘 민원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또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개발, 재건축 안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소신 있는 그런 또 행정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네, 우선 이제 지난 회기 때 앞서 존경하는 장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저도 질의드렸던 내용 이렇게 또 의견 정치 기회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먼저 이제 앞서 존경하는 은경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합의서가 양측을 통해서 이제 합의가 됐고 이제 은경택 의원님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은 이제 구성원이 바뀐다든가 추후에 민원으로 인해서 이 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례가 사실 몇 번 저도 그러니까 제가 목격한 바 있고 하나 궁금한 것은 이 합의서에서 서명하신 분들이 이 내용이 조합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인지 아니면 총회 의결인지. 네, 이사의 의결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를 한 걸로 알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호계 온천지구 이제 조합원 분들께서 다 동의하신 내용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말이 바뀔 이유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행이고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해당 지구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될 뻔하다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됐고 다음에 보차운영도로를 결정이 됐다가 향후 주민분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으로 통해서 공공보행 통로로 이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합원들이 그 차량이 통과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차 혼용 도로에서 공공 보행 통로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반대하는 이 보차 혼용 도로가 애초에 왜 계획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거는 아마 그 사업지구 인접 지역에 어떤 차량 통행이라든가 어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비구역상 전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보차혼용 도로로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네. 이 도로가 원래 보차혼용 도로가 설정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수립이 되고 나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생기고 하다 보니 이제 보차혼용 도로 이제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이 된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3-6-10 보행 동선 계획을 보면은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우선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보행 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11 시설 계획 도시군 시설 구조 및 설치 결정 규칙을 보면은 역사, 상가, 학교, 버스 정류장 등 목적지로부터 보행 통로의 연결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 보면은 기존의 공공보행 통로가 있음에도 보차혼용 도로가 다시 확대 지정이 됐습니다. 맞죠? 네, 그 확대 지정이라기보다는 변경인데 네. 어쨌든 공공보행 통로로서의 성격에 그 명목에 그 용지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 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만 가능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공공보행 통로의 출입구는 역사 방향으로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 보차원용도로 같은 경우는 출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보행 통로가 2개소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1개소는 그 번개역 역사 방향이고 지금 보차 혼용도로가 공공보행 통로로 계획되는 곳은 인근 주변 지역으로 이런 어떤 보행권의 어떤 다양한 그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립 지침상에도 뭐 학교, 상가 인근의 보행 동선, 네, 예, 최적화된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한 거는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담벼락으로 차단이 돼 있고 카드키를 찍고 외부인이 출입 못하게끔 막혀 있는 공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이제 공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필 공공보행 통로를 지정해서 네, 이렇게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되어야만 인근 입주민이 아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보행 환경권 확보를 위해서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다 중공업 지역 아니면 상가 지역 아닙니까? 일반 기업들이잖아요. 네, 일반 기업도 있지만은 또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온천지구 주변에 아파트는 여기 현대 홈타운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반대편에 또 주거 공간 있고 이 옆에는 중공업 지역 아니면 상업 지역입니다. 여기로 나아가는 주민분들이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아파트 단지가 한 1개 단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분들의 기존에 어떤 이용하던 그런 어떤 보행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출구의 목적이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는데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하나의 이제 자동차 매장이 있고 행정복지센터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담벼락으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굳이 공공보행 통로를 이렇게 광활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양한 보행 환경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사 방향 또 인근 지역 그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회기 시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공공보행 통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10년 전에 정부가 이제 정비구역상의 어느 정도의 완화를 위해서 네, 몇 가지 항목들을 이제 고시하게 되었고 그 10년 뒤 현재 시점이죠. 정비 사업들이 다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공공보행 통로 주민 간의 갈등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 내 공공보행 통로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 정도가 되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 사업의 어떤 주환경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다 합해서 한 9군데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는 한 2개소에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3개소의 아파트 중에서 한 군데는 그 도시계획 도로가 끼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나머지 2군데는 얼마 전까지도 공공보행 통로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9개 가량이 안양시에 들어서게 되는 건데 7개 가량이 그러면 향후 분쟁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그 준공이 되고 조합이 해산되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그 외부 아파트 단지 외부의 어떤 보행자들로 인해서 뭐 민원은 다소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 민원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유감스럽습니다. 수립 지침을 보면은 사전에 분쟁을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양측이 다 모든 이 합의서만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사전에 의무화로 어느 정도는 고지를 해야 되고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안양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살짝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도 어떤 그 공공보행 통로로 인한 어떤 분쟁 발생 요인을 사전에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어떤 행정 지도라든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비 계획상 고시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보행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서 각자가 뭐 고시해야 되는 내용,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뭐 안내 표지판을 달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24시간 정도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공공보행 통로는 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일반인들이 항시 통행할 수 있는 공개돼야 하는 그런 보행 공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고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다른 부분은 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권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저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가 공공보행 통로로 지금 엄청나게 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안양 시민분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마무리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공공보행 통로 지정이 조금 부적정하다. 그 부적정이 주민 간의 합의 사항에 따른 부적정이 아니고 공공보행 통로에 안양시가 어떠한 대처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측의 입장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안양시에서 제가 수많은 과장님들, 수많은 주무관님들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공공보행 통로는 사유지에 있는 사도기 때문에 이 의무와 책임은 주민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공공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를 지정한 안양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감 가십니까?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안양시의 도시계획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들을 보면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엉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하는 부분은 안내 표지판 필히 부착해서 이를 의무화하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여기가 공공보행 통로니 깨끗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를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를 개방해야 되는 시설이다라고 인지하는 것.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성이라는 얘기가 이제 안양시에서 떳떳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도 뭐 파손이라든지 노후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일정 청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에서 청결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방법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의원님께서 뭐 공공보행 통로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있는 거를 이제 뭐 뉴스나 아니면은 연구 자료로도 많이 봤는데요. 뭐 일정 부분 동감하지만 이제 사실 단지 내에 다양한 동선을 유도하고 다양한 패턴을 유도하고 그 슈퍼블록 내에서 그 공간이 너무 사유화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지를 위해서 공공보행 통로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용적률 완화나 뭐 층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훈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회적 갈등이 뭔가 더 불거져서 이 제도가 안 좋게 비춰지기 전에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 다양하게 감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동훈 의원님과 비슷한 뜻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는데요. 이제 저 받은 자료 의견 정치권 12페이지에 보면은 기존에 8m였던 보차 혼용 통로를 6m의 공공보행 통로로 바꾸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좀 달라지나요? 기존의 8m 폭의 도로를 6m의 공공보행 통로로 바꾸는데 전체적인 도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네, 면적이 아무래도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보면은 기정 면적과 변경 면적이 도로는 바뀌는 게 없어요. 여기 내용 보면은 8m 도로가 6m로 좁아지는데 네. 잠시만요. 네. 뭐 잠깐 말씀드리니까 토지 이용 계획상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이용 계획상 면적 변경은 없으나 대상지 내 보차 혼용 도로를 공공 보행 통로로 변경 계획하여, 그러니까 면적이 바뀌지 않았다. 토지 이용 계획상 도로의 면적은 바뀌지 않았다. 맞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로 결정 조서 보면요. 요 지금 보행자 우선 도로가 지금 여기가 공공보행 통로인가요? 도로 결정 조서 제일 마지막 8m 폭원. 저 요거 보고 있거든요. 도로 결정 조서. 거기 잠깐만요. 우리 그 과장님에게 좀 자료를 좀 주셔요. 예. 의원님, 제가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 조서상에는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보행 통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토지 이용 계획상에 이제 8m, 6m로 된 상황인데 공공보행 통로는 이제 사건 이제 소유이기 때문에 면적은 바뀐 거는 맞습니다. 예. 보차 혼용 통로는 그러면은 여기에 기존의 보차 혼용 통로가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됐는데, 예. 그러니까 요 도로 결정 조서에 바뀐 내용이 없는데 예. 없는 게 맞다는 거죠? 아니, 도시계획 시설은 바뀐 거 없고요. 다만 공공보행 통로는 토지 이용 계획은 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8m에서 6m를 하고 2m 정도는 타용도 뭐 조경이나 이런 쪽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도로 결정 조서에는 8m에서 10m짜리 도로가 8m짜리 도로도 있고 뭐 광로부터 소로까지 있는데 여기는 바뀌는 내용이 없다고 하니, 왜냐하면 그 공공보행 통로는 도시계획 시설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서에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공람 기간이잖아요, 과장님. 네, 공람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까지인가요? 24일까지. 네, 다다음 주까지인데 혹시 공람 중에 혹시 의견 들어온 거 있나요, 주민들? 현재까지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요 공공보행 통로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호계 온천 주변지구 우리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 갖고 원활하게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요,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지금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이동훈 의원님이나 우리 최진기 의원님이나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안양 요 주변에 그 아파트 대단지들 보면 이런 혼용 도로나 또 공공보행도로 이런 거 관련해서 임대 아파트하고 민간 아파트 관련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로 다니는 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그 오늘 의견 청취하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작년 행감하고 예산 심의 때도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요 관련해서 또 뭐 윤회동 의원이 그 세대수 관련 또 조합원수 관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안양시에다가 이걸 건의를 한 겁니까? 안양시에서 조합에다가 건의를 한 거예요? 조합에서 시에 그 몇 달- 변경을 몇 달 사이에 네. 몇 달 사이에 이런 의견을 안양시에다 낸 거예요? 1월 달에 변경 신청이 된 겁니다. 1월 달에. 네. 그래서 우리 그 행감 때하고 예산 심의 때 이런 얘기 나왔었죠.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네. 안양시에서는 별다른 행동은 안 하셨어요? 저희 시에서도 조합 측하고 인근 지역 그 현대 홈타운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걸 조정해서 합의까지 이끌어내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합의서 그거 작성된 거 네. 그 아까 이제 존경하는 은경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도 통과가 됐다면 여기 있구나. 예, 그래. 자,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에 사업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빈지인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정 의원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호계 온천 주변 지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왜 자꾸 떠드십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